이번 교육 동영상에서는 로컬 데이터베이스 핸들링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데이터베이스라 그러면 서버에다 DB를 안 놓고 로컬 PC에 DB를 갖다 놓고 사용하시는 케이스를 의미하죠. 요거는 착각하지 마세요. PC에다가 WAS 깔아놓고 데이터베이스 깔아놓고 JSP 같은 거나 뭐 이런 걸로 핸들링 하시는 케이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서버 쪽 핸들링 하는 방법이랑 똑같이 처리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케이스는 PC 자체에 로컬 DB를 그냥 깔아놓고 WAS 같은 거 안 쓰고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입니다. 자, 로컬 DB의 종류에는 MDB, XSDB, SQLite 이런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이플랩은 여러 가지 다 지원합니다. 이제 그거를 처리하시는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 서버 쪽에 있는 DB 처리하실 때 사용하시는 게 만드셔야 될 게 서비스 만드셔야죠. JSP나 ASP 같은 거 갖고서 DB 핸들링하는 프로그램 짜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로컬 DB를 처리하실 때도 어떤 서비스를 만드시고 처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저랑 같이 한번 서비스 만드는 방법 같이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 가보시고요. 바탕화면에 가셔가지고 요거 좀 닫고요. 툴 중에 저희 셋업 파일 깔면은 BSB라는 툴 생기죠. 요거 녹색으로 된 거. 요거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십시오. 로컬 DB 서비스를 만들 때는 반드시 BSB 툴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만드시는데 이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화면 만들 때도 왜 프로젝트 만들고 어플리케이션 걸 만들고 화면 만들고 이런 순서를 지켜야 된다 그러죠. 화면 한 개 만들고 싶어도 마찬가지 서비스 한 개를 만들고 싶어도 여기서 프로젝트 같은 개념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서비스 그룹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그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만드셔야 돼요. 자, 그걸 저랑 같이 한번 해보죠. 옵션스 메뉴에 프리퍼런시스가 있습니다. 눌러보십시오. 자, 서버 쪽 JSP 할 때 이거 서버 인바이러먼트 사용하시면 되는데 잘 안 쓴다 그러죠. 자, 로컬 데이터베이스 때는 로컬 인바이러먼트 탭을 선택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뉴 서비스 보이시죠? 한번 눌러보시죠. 자, 서비스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항목을 지정하시는데 이 항목 주는 게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제 교육 교재 가지고 계시죠? 교육 교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시죠. 문서 자료 보이시죠? 문서 자료에서 들어가 보시고요. 로컬 DB 연계라는 문서 보이실 겁니다.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제 문서에서 목차들 쭉 있죠. 제가 로컬 DB 샘플 만드는 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놨습니다. 요 중에 저랑 같이 좀 전에 BSB 툴에서 하셨던 게 서비스 그룹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목차 보이시죠? 요거 한번 눌러 보십시오. 요 전 단계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다 했습니다. 자, 내려가 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자, 각 항목에 요거 카피해 가지고 붙여 넣어 보십시오. 네임 일단 카피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시고요. BSB 툴이 있었죠? 여기서 네임 자리 새로 만드신 거에 붙여넣으시죠. 이거 뭘까요? 서비스 그룹명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패스를 지정하셔야 되는데, 서비스 패스라는 건 그 서비스가 만드시면은 어디에 저장될 거다 하는 위치겠죠? 자, 그것도 카피해서 만들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에듀케이션의 서비스의 로컬 DB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하시고 서비스 패스 여기다가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 스트링 요거는 뭘까요? 데이터베이스 쪽 핸들링 해야 되니까 커넥션 스트링 같은 거 줘야겠죠. 자, 그거 하시고요. 자, 이쪽에서 다시 카피하십시오. 자, 실제 로컬 DB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에듀케이션 밑에 DB의 로컬 DB지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에듀케이션에 가면 DB라고 있습니다. 로컬 DB 보이시죠? 여기다가 요거 제 샘플은 SQLite를 사용해 놨어요. 자, 요게 로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제가 테이블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처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유저네임 패스워드 같은 건 제가 안 걸어 놨으니까 생략하셔도 되고, 어댑터를 지정을 할 텐데 다시 툴로 가시죠. 요거는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댑터라고 된 부분을 제 샘플이 SQLite로 되어 있어요. SQLite 지정하시는데 저희가 권장하는 DB가 지금 현재 SQLite입니다. 왜냐하면 그 ADO나 ODBC 같은 것도 쓰실 수가 있는데 ADO 자체에 뻑이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물론 SQLite도 뻑이 있습니다. 저희 쪽이
뻑이 있는 게 아니고 SQLite DB 자체에 뻑이 있어요. ADO나 ODBC도 마찬가지 뻑이 있는데 해보니까 SQLite가 속도도 좀 빠르고 가볍고 또 공짜죠.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SQLite를 좀 많이 권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샘플을 SQLite로 만들어놨습니다. 뭐 잘 보시면 ADO 뭐 이런 것들 다 지원하겠죠. 오라클 PC 요거는 SQLite 같은 거겠죠. 이런 거 다 지원하니까 DB 종류 전부 다 거의 다 될 겁니다. SQLite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인드 메서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일단 네임드로 지정을 하세요. 근데 종류를 보면 네임드, 오더드, 리플레이스 이런 게 있죠. 자, 제가 요거 메모장 띄워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SQL을 처리하실 때 오라클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하시죠? select all from 해가지고 뭐 칼럼 안의 값이 웨어절이 빠졌죠. 웨어절에 칼럼 안의 값이 이런 식으로 많이 주시죠. SQL 쪽으로 어떤 파라미터가 넘어왔을 때 그 파라미터를 그 SQL하고 이렇게 붙이실 때 이런 식으로 콜론 찍고 이렇게 넘어온 파라미터명 이런 식으로 주죠. 이런 걸 뭐라 하면 네임드 바인드라고 합니다. DB 쪽에도 바인딩이 있어요. 그 바인딩 기술을 쓸 때 쓰는 건데 DB 쪽 바인딩에 해당합니다. 여기 있는 바인드 메서드가 DB 쪽 바인드 메서드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네임드 바인드라고 하고요. 오더드 바인드는 뭐냐면 DB 중에서 그 SQL 서버나 사이베이스 DB 같은 경우를 처리하실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컬럼 투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을 줄 수가 없고 넘어온 순서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로 지정할 때는 여기 있죠. 오더드 바인드를 선택해 주시는 거고요. 리플레이스 바인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SQL에서 이렇게 했다고 쳤을 때 컬럼 안의 값이 파라미터 값이 실제로는 A가 넘어와요. 문자열로 A가 넘어온다고 치면 실제 SQL을 바인딩하는 메서드, DB 자체에 있는 바인드 메서드를 쓰는 게 아니고 SQL 자체를 이렇게 문자열을 치환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케이스를 replace 메서드라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걸 사용할 거냐 그런 SQL 처리할 때 그런 의미인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바인드 처리하는 네임드나 오더드가 리플레이스보다 빠릅니다. 실제로 문자열을 치환하는 것보다는 보통 네임드 씁니다. 네임드 주시고요. 자, 되셨으면 오케이 하시죠. 지금 뭐 하신 거냐면 서비스 그룹 하나 만든 거예요. 오케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들었으니까 이번엔 서비스 그룹을 오픈해야겠죠. 자, 오픈하실 땐 서비스의 오픈 서비스 그룹 요거 눌러보시고요. 마찬가지 로컬 엔바이러먼트 탭 선택하시고 만드신 에듀케이션 오픈하시죠. 왜 JSP 할 때도 뭐 제가 코드 셀렉트 하는 거, 사원 정보 조회하고 뭐 트랜잭션 처리하는 케이스 샘플들 JSP로 이렇게 쭉 만들어놨죠.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로컬DB 서비스를 이렇게 쭉 만들어놨는데 요걸 갖고 설명드리기보다는 저랑 같이 한번 새로운 서비스 하나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그룹 만든 거였고요. 지금부터 서비스 한 개 한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누르셔도 되고 서비스에 뉴 눌러보시죠. 그러면 서비스를 하나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네임 자리에 여기다 뭐 줄까요? 서비스 파일명을 줍니다. 서비스 파일명. 서비스를 만드시면 실제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XML 파일이 생겨요. 자, 그 파일에 실제 파일명을 주시는데 확장자 빼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죠. A라고 주겠습니다. 그럼 A.xml 파일이 생기겠죠. 어디 생길까요? 서비스 그룹 만드실 때 서비스 패스라는 거죠. 서비스가 저장될 위치 그 밑으로 쌓여 들어갑니다. 그 템플릿이 있는데 템플릿은 일단 심플 셀렉트 선택하세요. 종류가 5가지인데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 심플 셀렉트 선택하시고요. 오케이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다 뭘 서비스를 만들면 돼요. 근데 만드는 절차 전에 A라는 요 서비스를 만드시면 실제로는 어디 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룹에서 아까 에듀케이션에 서비스 패스를 여기다 줬어요. 에듀케이션에 서비스의 로컬 DB 여기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 A.xml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저장 한번 잠깐 해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저장해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A.xml 이렇게 생겼죠. 자, 서비스를 만드신다는 게 바로 이 XML을 만드시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갈 내용들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 하셔야 될 게 그 DB 핸들링 하니까 SQL 만드셔야죠. 자,
SQL을 만들기 전에 이제 SQL 만드는 방법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거 해보십시오. 이쪽 편에 보면 SQL 헬퍼라는 게 보실 거예요. 테이블스 선택해 보시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리프레시 테이블 리스트 보이시죠? 보세요. 좀 전에 제가 왜 그 DB 잠깐 보여드렸죠? edu.education.sdb라고 하는 SQLite DB 테이블, 그거 안에 있는 DB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툴이 자동으로 테이블 리스트를 가져와요. 요 기능입니다. 좀 전에 하신 게. 저랑 같이 그 작업하셨던 화면이나 이쪽에서 주로 사용하셨던 게 사원 쪽 화면이 테이블이죠. 요거 한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칼럼 리스트를 뽑아줍니다. 툴 자체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인 상태에서 SQL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마우스로 쫙 긁어보세요. 쭉 긁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렉트 보이시죠? 셀렉트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뭐 한 거냐면 요 긁은 칼럼에 대해서 셀렉트 SQL을 만들어주거나 인서트 SQL을 만들어주는 뭐 이런 것들 기능을 툴이 제공을 해요. 셀렉트 하시면 그 기본적인 SQL, 셀렉트 SQL에 해당하는 거를 클립보드에 현재 툴이 저장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SQL 탭으로 가보세요. 자, 클립보드에 있으니까 끌어내면 됩니다. 페이스트 한번 해보세요. 만들어지죠.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자, 웨어절 같은 건 일단 생략을 할게요. 자, SQL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편하시겠죠? 예. SQL 만드셨으니까 SQL을 한번 잘 동작하는지 실행을 한번 시켜봐야죠. SQL 실행하실 땐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Run SQL 한번 눌러보세요. 리절트라고 된 부분에 이렇게 실제 DB에 들어가 있는 레코드가 이렇게 기어 나오겠죠. 제가 2개 레코드 샘플로 넣어놨습니다. DB에. 자, 이렇게 됐어요. 자, SQL 실행 잘 됐죠. 자, 이 SQL을 이제 서비스에다 반영을 하면 되겠죠. 지금 현재는 SQL만 테스트한 거예요. 자, 컨트롤 C 하시고 베어러블스 선택해 보세요. A 쪽에 가서 이쪽 서비스 밑에 베어러블스라는 게 있고 셀렉트 SQL 있습니다. 이거 더블 클릭해 보십시오. 자, SQL 편집창이 있는데 여기다가 방금 만든 SQL을 한번 붙여넣어 보시죠. 자, 들어갔죠? 자, 지금 하신 건 이제 서비스에다 SQL을 반영시킨 겁니다. 오케이 해보시고요. 서비스를 이미 하나 만드셨어요. 벌써 끝났어요. 자, 만드신 서비스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요거 사람 뛰어가는 거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파라미터 같은 거 물어봅니다. 제가 웨어절 같은 건 안 줬기 때문에 파라미터 넣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하시고요. 자, 튀어나오죠. 자, 이 A.xm이라는 서비스를 실제로 실행시켜서 나온 결과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서비스는 하나 만들었습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A.xm을 이제 서비스를 만들었으니까 요 만든 서비스를 화면에서 이제 불러오는 방법. 그거 한번 해봐야죠. 자, 이번엔 PID 툴을 여십시오. 저랑 같이 작업하셨던 계속 쭉 작업하셨던 화면 한번 열어보시죠. 베이스 밑에 베이스 4번 1 요거 작업하셨죠. 자, 조회 버튼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죠. 로드 하고서 저랑 같이 JSP 한번 호출하셨죠. 지금 호출할 건 JSP가 아니에요. A.xml이라는 파일을 한번 호출해야죠. 자, 그거를 한번 같이 해보시죠. svc ldb 땡땡 A.xml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자, 되셨으면 저장하시고 실행 한번 시켜보십시오. 제가 DB나 SQL을 서버 쪽 JSP에 처리하는 거나 똑같이 만들어놔서 그냥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조회 버튼 눌러보세요. 자, 튀어나오죠. 자,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DB 쪽 A.xml을 A.xml 서비스를 호출을 해가지고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다 뿌려준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왜 이렇게 나온 건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전체적인 아키텍처 흐름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쉽죠. 자, 목차 쪽에 가서 시스템 구성도를 좀 알려드릴게요. 현재 DB는 PC에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죠. 서버에 안 있어요. 자, 로컬 DB에 있습니다. 화면 쪽에서 이제 서비스를 호출하시고 하실 때 왜 서버 쪽 호출할 때 로드 어펜드 트랜지션 쓰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 쓰시면 돼요. 자,
URL만 조금 달라질 뿐이에요. 똑같은 거 쓰시고. 조회를 누르면 a.xml 파일을 가져와서 뭘 처리를 했죠. 어떻게 된 거냐면 조회 버튼 누르시죠. 그럼 로드 걸어놨죠. 현재 a.xml이 어디 있냐면 로컬 파일에 있습니다. 파일로 돼 있죠. 로컬 PC에. 로컬 PC에 있는 파일을 핸들링 할 때도 HTTP 프로토콜 어댑터를 타도록 돼 있어요. 원래 저희 거에. 자, 얘가 로컬 파일 a.xml 요거 서비스 XML 돼 있는 거죠. 요거를 가져옵니다. 내용을. 자, 가져와요. 그래서 a.xml에 있는 내용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로컬 DB 어댑터한테 던져줘요. 자, 로컬 데이터베이스 핸들링 하는 것도 어댑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얘한테 a.xml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a.xml 내용을 얘가 분석을 해요. 좀 전에 저랑 같이 SQL을 만들었죠. SQL을 이 로컬 데이터베이스, 지금 이제 SQLite죠. SQLite에 실행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당하는 SQL 데이터를 뽑아내오겠죠. 뽑아내와서 로컬 DB 어댑터는 데이터셋 형태로 변형을 시킵니다. 자, 그놈을 가져온 거를 화면 쪽으로 날라오겠죠. 화면 날라온 거에 화면에 보면 DS4원 데이터셋 이런 것들 있죠. 거기 데이터셋에 JSP 처리할 때처럼 화면에 있는 내용을 엎어치겠죠. 뭉개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서버 쪽 JSP 처리할 때랑 달라진 게 뭐냐면 DB가 이제 여기 있다는 거, WAS 같은 거 안 낀다는 거, 그죠? 그게 좀 달라지고요. 자, 웹서버 같은 건 당연히 안 들어올 겁니다. JSP로 올 줄 아는데 JSP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거 놈이죠. 서비스 XML. 요거를 얘가 그냥 끌어오죠. 그리고 DB 핸들링 할 때 서버 쪽에서는 JDBC 처리하시죠. 그 JDBC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로컬 DB 어댑터. 요걸 갖고 처리하시게 된 거예요. 자, 이해들 되시나요? 자, 요 그림 이해들 하시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이 여태까지 쭉 했던 걸 봐오면 그렇게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감이 좀 잘 안 와서 그렇지. 자, 여태까지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이제 좀 어려울 만한 얘기가 뭐였냐면 만들고 하는 건 별로 안 어렵죠. 서비스 새로 만들 때 요 부분이 있어요. 템플릿. 요게 제일 어려워요. 로컬 DB 처리할 때. 종류가 5가지인데 이게 템플릿이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 문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죠. 여기 보면 템플릿의 의미 및 유형별 처리 로직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템플릿이라는 하는 개념은 여태까지 아마 보신 적이 없는 개념일 거예요. 저희 회사가 만든 개념이니까 사실 이건 좀 자랑인 것 같지만 일본 사람들이 저희 거를 보고 요 템플릿 개념을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가졌어요. 굉장히 괜찮은 개념이라고. 자, 그런 개념인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말로 써놓으니까 이 말만 읽어봐서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실 때는 이제 조회 케이스다 그러면 뭐 오라클 같으면 프로C 뭐 이런 걸 막 쓰시죠. 프로그램 짜시죠. 짜실 때 오픈 커서 왜 이렇게 짜시죠. SQL 하고 레코드 수만큼 패치 돌리죠. 그리고 클로즈 커서 하죠. 지금 보이는 이 로직은 뭐 DB2를 쓰든 오라클을 쓰든 뭘 쓰든 로직은 안 변합니다. 물론 함수야 바뀌겠죠. DB 종류마다. 하지만 로직은 안 변합니다. 그죠? 조회 케이스.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하나 짜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로직을 잡은 다음에 다른 조회하는 프로그램 하나 더 짜고 싶다. 프로시 같은 걸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통상 프로그램 카피합니다. 그리고 SQL 조금 바꾸고 제가 여기다 생략을 해놨는데 오픈 커서 하면 에러 나겠죠. if 에러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에러 처리들 그런 것만 살짝 바꿔서 프로그램들을 카피해서 만들어요. 사실 DB 처리할 때.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맨날 하던 거 그냥 카피해서 똑같이 쓰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맨날 이렇게 동일한 로직에 해당하는 거는 맨날 짤 필요가 있냐 개발자들이 아예 그 엔진 안에 넣어놓자 이런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엔진 안에 넣어놔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오픈 커서, 패치 커서 뭐 이런 것들은 로직 똑같죠. 이 중에 SQL 처리 부분하고 에러 처리 부분들 이런 것만 개발자가 살짝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기본 로직에 해당하는 거, 여기 파란색에 해당하는 거죠. 오픈 커서하고 이렇게 되는 거. 요거는 엔진 안에 넣어놓고 실제로 어디냐면 로컬 DB 어댑터 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집어넣어 버리고 개발자가 SQL하고 에러 처리 같은 것만 밖에서 처리해주면 돌아갈 수 있도록 뭐 그런 식의 개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동작이 될 때는 로컬 DB 어댑터에 있는 템플릿, 요거 이제 이런 파란색이라는 거 기본 로직이죠. 그 템플릿 소스와 개발자가 BSB 툴에서 만든 SQL이나 에라 처리 로직 같은 거를 결합해서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종류가 5가지였죠. 템플릿 종류가.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해놨습니다. 심플 셀렉트 템플릿은 어떤 게 처리하는 건지, 또 셀렉트 템플릿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에 해당하는 거 있죠. 온비긴 이런 것들, 에라 처리 부분 뭐 이런 것들 제가 중간중간에 그 BSB 툴을 갖고 작성하실 수 있다 그랬죠. 제가 여기다 생략을 해놨는데 SQL 부분은 또 변수 형태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SQL 부분 커스터마이징하고 이런 부분들, 개발자들이 처리하시는 부분은 빨간색에 해당하는 거, 요거는 BSB 툴에서 작업하시도록 해놨고, 요 까만색에 해당하는 게 템플릿입니다. 템플릿 로직이고, 그 템플릿 로직은 로컬 DB 어댑터 안에 넣어놓고, 실제로 DB를 핸들링 할 때는 요 순서대로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온비긴 요 코딩 수행하시고, SQL 가져다가 실제로 템플릿 소스 안에서 실행을 시키고, 에러 처리하시면, 만약 여러분들이 에러 처리하시면 에러 났을 때 요 부분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도록 만든 게 바로 템플릿 개념입니다. 템플릿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제 다시 툴로 가보죠.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제가 쭉 문서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셀렉트나 뭐 심플 셀렉트 이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조회 케이스, 트랜잭션 케이스도 있겠죠. 그죠? 크게 보면 이 2가지 케이스야. DB 처리할 때 조회나 트랜잭션, 이 2가지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하고, 또 하나 케이스를 만드는 게 프리스타일이에요. 프리스타일은 어떤 틀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개발자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라 뭐 이런 식으로 만든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프리 쪽을 잠깐만 보여드리면, 프리는 빨간색이 커스터마이징 하는 함수라고 그러죠. 런이라는 함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로직 자체가 없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시는 겁니다. 프리 템플릿은 이렇게 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이해들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아까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그 심플 셀렉트 줬죠. 템플릿. 온비긴, 온 익스코트 뭐 이렇게 돼 있죠. 펑션스라는 데 가보면 온비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온 익스코트 쿼리에 여기다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거예요. 얘 한번 살짝 더블 클릭해 볼까요? 함수가 만들어지죠. 여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얘를 섞어 실행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온비긴 같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온비긴에 코딩을 해 놓으셨어요. 그럼 제일 먼저 얘는 아니죠. 제일 먼저 온비긴을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실제로 DB 동작할 때 얘를 먼저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템플릿 로직 안에 있는 이 로직을 수행하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말고 제가 해놓은 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베이스 사원 셀 조회 체크 케이스에 여기도 마찬가지 셀렉트 SQL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펑션스 가면 제가 이제 on begin 뭐 이런 거 해놨어요. 여기 보면 SQL을 바꾸실 수 있겠죠. 얘는 변수니까 셀렉트 SQL. 그래서 조회 조건이 뭔가 넘어오면 SQL도 바꾸실 수도 있고, 이렇게 로직을 짜시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요 개념을 잘 익혀두시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코딩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서비스를 쉽게 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사용하시는 그 언어는 뭘 쓰시냐면 자바스크립트 그냥 쓰시는 거고요. 함수는 뭘 쓰냐면 헬프 보시면 PID 헬프하고 똑같아요. BSP 헬프는. 요 중에 스크립트 API 레퍼런스 이쪽 가보셔서 펼쳐보시면 서비스 API라고 있어요. 제가 PID 툴 할 때 제가 매뉴얼 보면서 주의사항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건 화면에서 쓰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 있는 요 함수가 바로 BSB 툴에 쓰시는 함수 종류들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있죠. 커밋 같은 것도 직접 하실 수가 있고, DB 디스커넥트라든가 뭐 SQL을 핸들링 직접 한다든가 패치 커서를 직접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DB 핸들링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 함수에서 요 함수들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쓰셔가지고 직접 DB 핸들링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BSB에서 이렇게 하시는 내용들 알아두시고요. 제가 다른 것들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샘플 만들어 놓은 거는 제 문서 보시면 어떻게 처리한다고 설명들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화면으로 가보세요. 화면은 서버 쪽을 짤 때나 뭐 로컬 DB를 핸들링 할 때나
화면은 모양 똑같습니다. 딱 하나 다른 건 요거죠, 요거. 로드 함수도 똑같고, 요 URL 부분. 요 부분만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거 특별히 화면 쪽에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려드릴 게 뭐가 있냐면, 요거 데이터 그룹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 보이시는 URL 부분만 바뀌게 될 텐데, 이 중에 데이터 그룹 부분이 설명을 좀 드려야죠. 데이터 탭 한번 눌러보세요. 데이터 그룹스 보이시죠? SVC, LDB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죠. 프리픽스는 이렇게 돼 있고, 베이스 URL 이렇게 돼 있죠? 이상하게 돼 있죠? 자, 요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 타입은 로컬DB일 거고요. 그 종류 중에. 자, 베이스 URL에 있는 LDB 요 부분. 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컨트롤 C 해볼게요. 실제로 URL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베이스 URL 이렇게 체인지 한다 그랬죠? 자, 체인지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생기죠? 이상하게 생겼죠? 자, 이렇게 바뀌겠죠? 자, 바뀐 상태에서 좀 이상하긴 한데 APP LDB는 또 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땡땡 또 있으니까. 자, 얘 한번 바꿔보죠. 요거는 데이터 그룹이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그룹이에요. 어플리케이션 그룹을 한번 열어보죠. 자, 가보면 APP LDB 여기 있네요. 여기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베이스 URL. 요거 다시 한번 카피해 볼게요. 자, 요거 바꿔볼까요? APP LDB. 바꾸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실제로 여러분이 호출하신 URL 이겁니다. 자, 뭔지 헷갈리죠? 자, 요거 상대 패스 줘놨는데 상대 패스는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스타트 XML이 위치한 경로가. 스타트 XML이 위치한 경로가 여기겠죠? 에듀케이션. 그죠? 얘도 한번 바꿔볼까요, 또? 아이고, 어디 갔지? 여기겠죠? 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자, 실제로 동작시키시고, 이겁니다. 파일에, LDB에 이렇게 돼. 자, 근데 사실 요거는 생략된 거예요. 뭐가 생략됐냐면, 파일에 땡 슬래시 슬래시. 지금 로컬 파일이니까, 요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렇게 통신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요 부분 있죠. 요게 두 개가 나와요. 왜 좀 전에처럼 이상하게 이렇게 한 번 꼬고 두 번 껐냐 하면 URL을 어댑터가 두 개 필요해요. 로컬DB 어댑터도 필요하고 HTTP 프로토콜 어댑터도 필요합니다. 파일로 되어 있는 로컬 파일은 HTTP 프로토콜 어댑터가 핸들링을 해요. 자, 어댑터를 두 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바로 적으시면 마이 플랫폼이 URL 파싱하다가 에러 나겠죠?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못 찾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원래대로 들어가 볼까요? 아이고.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복잡하긴 하지만 통신 프로토콜 어댑터를 두 개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어댑터 두 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면이 있냐면 요건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요게 지금 PC에 있으니까 이렇게 쓴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HTTP 이렇게 되실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서버에다가 XML을 갖다 놓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까지 대비하신다면 좀 전에처럼 어떻게 했죠? 데이터 그룹에 요거 이런 식으로 넣어 놓으시고 요 부분 APP LDB는 여기 어플리케이션 그룹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실 겁니다. 저렇게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저렇게 안 해놓으시면 XML을 PC에다 놓게 되면은 그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PC에다 XML을 다 나눠줘야죠. 힘들어지죠. 그래서 비즈니스 서비스는 서버에다 갖다 놓고 DB는 각자 PC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여기 있는 LDB 있죠. 요거 로컬DB 어댑터는 여러분들 샘플에는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 LDB라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프로토콜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만드는 거는 문서 보시면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되어 있어요. 요거는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기본적으로 파일하고 HTTP, HTTPS까지밖에 없어요. 요 LDB는 여러분들이 만드셔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요거 만드는 법은 문서 참조하시고요. 문서 참조하시면 각각에 대해서 주는 거 나와 있습니다. 요거 참조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요 부분
특히 서비스 만드실 때 템플릿을 만들어서 템플릿 개념이 있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고 처리하시면 로컬 DB 처리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이해들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설명 요까지 하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